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역을 준비할 때 공부해야 되는 관련 지식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최소한의 외국어 능력. 자, 외국어를 완벽하게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가 외국에 있는 거래처들과 메일을 주고받을 때 기본적으로 영어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그 영어를 읽어봤을 때 뭐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기본적인 영어 단어들과 기본적인 무역 관련 용어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 메일을 보고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번역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려운 단어들은 인터넷 찾아서 찾아보시면 되고 번역기 이용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최소한의 언어는 공부를 해두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에 대한 지식입니다. 일단 물건을 잘 알아야지 물건을 잘 팔 수 있겠죠.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이든 내가 해외로 수출하고 싶은 물건이든 내가 해외에서 수입하고 싶은 물건이든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 물건을 사줄 바이어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품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무역 용어입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무역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솔직히 저도 그 무역 용어들을 전부 다 알지 못합니다. 왜? 제가 사용하는 몇 가지 무역 용어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BL이라든지 인보이스라든지 패킹리스트라든지 뭐 CIF라든지 뭐 FOB라든지 이런 관련된 몇몇 가지 무역 지식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무역 관련 서류를 보실 때라든지 무역 거래를 하실 때 절대 어려움이 없습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서 배우는 무역 관련 용어들이 뭐 예를 들어 10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70%는 평생 가도 우리 같은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이 무역을 할 때 쓰지도 않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은 다 빼고 제가 나중에 그런 무역 관련 지식들만 또 교육을 또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입 물류에 대한 이해입니다.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물류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저에게 선생님 저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하고 싶은데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관세 얼마나 내야 됩니까? 세금 내면 남는 게 있을까요?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세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관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물건을 수입을 하든 혹은 삼성전자 삼성 회장이 수입을 하든 현대자동차 회장이 수입을 하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아이템은 동일한 관세율로 물건을 수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수입을 할 때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뭘까요? 바로 운송입니다. 운송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죠. 해외여행 나갈 때도 해외여행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비행기 티켓을 얼마나 싸게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해외여행 경비를 많이 쓰느냐 줄이느냐 그게 첫 번째 노하우인 거죠. 그래서 무역을 할 때도 운송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도착 가격을 확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관세 제도 및 수입 요건. 물건을 세금만 또 낸다고 수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템들마다 전부 다 절차가 다르고 인증이라든지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HS 코드 분류표를 보고 어떤 식으로 내가 수입하는 물건들이 수입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관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관세도 어떻게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와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와 그리고 저기 어딥니까 뭐 유럽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다 다릅니다. 왜? 나라들마다 요즘은 FTA라고 하는 자유무역 협정이 다 맺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수입한다 하더라도 어느 나라에서 수입하느냐에 따라서 또 관세율 자체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겁먹지 마세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정말 쉽게 나중에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적재산권입니다. 물건 수입은 되는데 문제는 국내에서 유통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내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특히나 이 짝퉁 제품, 가짜 제품, 위조품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국내에 이미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그래서 지적재산권에 침해가 되는 제품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관련된 공부들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나중에 강의로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입 상품에 대한 국내법. 또 물건을 수입을 했는데
관세법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적재산권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제품을 유통하려고 하면 국내법도 상당히 더 복잡합니다. 뭐 식기를 수입하려고 하면 또 뭐가 필요하다? 수입식품 판매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을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하면, 수입하는 거는 뭐 어떻게든 한다 하더라도 판매하려고 했던 또 약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화장품을 판매하려고 했더니 화공약품 1급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막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최소한의 외국 능력,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시고요. 두 번째 상품의 지식,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역 용어,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공부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입 물류에 대한 이해,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관세 제도 및 수입 요건,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겁니다. 다 알려드리죠. 자, 여섯 번째 지적재산권,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수입 상품에 대한 국내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강의 안에 다 녹아들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무역 관련 저 황동명이라는 사람이 무역이 쉽다 설명만 계속 해주면서 말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줄여서 정말 최소한의 부분들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유튜브 동영상을 알게 되신 분들은 정말 쉽게 무역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강의를 모르는 사람들, 그냥 막무가내로 무역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유튜브 강의가 없을 때는 어떻게 무역 공부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무역 관련 강의를 듣는 거죠. 대학에서 듣든 내 돈 주고 학원 가서 듣든, 아니면 두 번째, 무역회사에 취업해서 경험을 하는 거죠. 직접 경험을 하는 건데, 이거는 거의 비현실적인 내용들입니다. 왜? 무역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을 무역회사에서 써주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 블로그나 카페를 보고 엄청 연락이 많이 옵니다. 선생님 회사에서 제가 돈을 작게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안 씁니다. 왜? 돈을 작게 주지도 못합니다. 지금은 노동법 때문에 최저임금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돈 줄 거 다 주면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저희들이 왜 쓰겠습니까? 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옛날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무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저와 같은 무역 전문가의 도움을 여러분들은 받고 있죠. 그리고 무역 관련 책을 보면서 혼자 공부한다. 저도 무역 관련 책을 몇 권 썼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제가 쓴 책들도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책을 보고 독학한다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다니면서 단순히 무역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는 건 책을 보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무역을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실무에 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론적인 부분을 배워서 내가 실무에 쓰려고 하면 상당히 괴리감이 많이 느껴질 겁니다. 차이가 많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면, 내가 무역 관련 강의와 책을 직접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필드에서 한번 써본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다고 무역회사를 설립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씩 물건도 해외에서 직구 같은 것도 있죠. 그것도 하나의 다 무역입니다. 해외에서 아이템을 내가 직접 찾아보고 국내 도착 원가를 계산을 해보고 운송 방법을 내가 선택을 해보고, 그리고 그 제품을 결제를 직접 해보고, 그 물건을 EMS나 페덱스나 UPS를 통해서 직접 받아보고 내가 한번 수령해보는 게, 이게 하나의 무역의 과정을 경험해본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제 강의를 들으면서 직접 경험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제가 사실은 상당히 하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수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회사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 달에 또 한 10일 정도는 외국에 출장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다 보니 강의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일단 일주일에 한 강 정도씩은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일단 일주일에 한 강 정도씩은 제가 꼭 바쁘더라도 밤을 새서라도 강의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마다 강의를 쭉 보시고, 그리고 혹시나 이 강의 쭉 보시도록 하고, 혹시나 이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중간부터 보지 마세요. 무조건 제일 첫 번째 강의부터 처음부터 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1강부터 2강, 3강, 4강, 5강 이런 식으로 보셔야지만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